올 시즌 KBO FA 시장이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 정말 핫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건의 계약이 있었고, 물론 건 그 중에 잔류하는 계약은 당 3건 뿐이었고 9건이 이제 이적이었고, 계약 총액이 벌써 730억 에 육박을 했습니다. 한 계약당 거의 60억 정도가 됐다는 거니까 역대급으로 FA 시장에 지금 돈이 쏠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주목을 끈 거는 주전 포수 4명이 동시에 FA 시장에 나와서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거라는 이제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선수 다 이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강남 선수가 LG에서 롯데로 4년 80억에 이적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유강남을 잃은 LG는 4년 65억에 기아의 포수 박동원 선수를 이제 데려가게 되죠. 박세혁 선수가 FA로 시장에 나온 두산이 급 등장해서 양의지 선수한테 152억, 역대 FA 시장 최고 금액을 안기면서 깜짝 영입을 하자, 주전 포수 양의지를 잃은 NC가 이번에는 또 두산의 포수 박세혁을 4년 46억에 데려오면서 결국 4명의 FA가 다 이동을 했고 모두 기대 이상의 좋은 대우를 받고 팀을 옮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외에 또 여러 계약들을 보면 충격적인 계약들이 많았습니다. 박민호 선수가 KBO 역대 최초로 8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박민호 선수는 역대 KBO 리그 올타임 넘버원 이루수를 노리는 선수니까,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FA 시장에 나왔으니까 큰 계약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8년 계약이라는 거는 좀 상상을 하기 힘들었던 계약이었고, 최은성, 노진혁 다 좋은 선수지만 90억, 50억, 올 시즌 FA 시장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액수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수와 오태곤까지 계약을 맺으면서 주요 선수들은 다 계약을 한 상태고, 여기에 퓨처스리그 FA인 이영종 선수도 4년 20억에 계약을 하면서 그야말로 올 시즌 돈이 쏠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년 전만 해도 당시에도 뭐 리그 최고 유격수였던 오지환이 4년 40억에 잔류를 했었고, 당시 가장 꾸준한 우타 외야수였던 전준우도 4년 34억에 계약을 했었으니까 요게 막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요런 계약을 했었던, 리그 올스타급 스타들이 요런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 급이 안 되는 선수들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40억 넘는, 이게 3년 전 오지환보다 많이 받은 선수들만 6명인데, 솔직히 박세영, 노진혁, 최은성, 유강남, 박동원 이런 선수들 경우에는 리그 내 위상이나 활약도를 봐도 당시 오지환, 전준우를 넘어서냐 하면 사실은 이 정도로 그 선수들보다 많이 받을 선수들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이 선수들한테 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 선수들의 계약 나이입니다. 거의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커버하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양의지 선수는 한국 나이로 42세까지 계약을 보장받았고, 박민우, 유강남 정도 선수를 빼고는 뭐 전성기를 커버한다기보다는 뭐 전성기 끝자락쯤에서 이제 선수의 말년 정도를 커버하는 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대부분 큰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FA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나이가 꼽히고 있거든요. 능력이 준수한 선수들도 30대 중반이 되는 나이부터는 이제 큰 계약, 장기 계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KBO 리그는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조금은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KBO FA 시장이 왜 이렇게 조금 과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구단주의 의중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이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구단주가 이 선수를 영입해라, 저 선수를 영입해라 한다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FA를 영입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만큼의 돈을 벌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니까 이만큼의 돈을 쓸 수 있고 그에 맞는 이런 선수를 데려오겠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되는 건데,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에서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아무리 선수가 필요해도 영입하기가 힘들고, 모기업 쪽에서 마음먹고 돈을 풀겠다 라고 하면 이 선수 영입으로 얼마의 효과를 기대되냐 하는 무관하게 돈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당장 포수만 해도 박세혁의 46억, 유강남의 80억, 기대 이상으로 큰 금액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게 대체 자원이 없으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는 굉장히 비싸고, 그 아래 그냥 주전급 정도 되는 선수들은 또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보다 살짝 떨어지는 선수들은 또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선수풀이 굉장히 넓은 반면에 KBO 리그는 FA 해봤자 소수의 선수들 뿐이고, 이 선수들을 놓치면 다른 전력 보강 수단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KBO 리그 FA
FA 시장이 어떤 해는 말도 안 되게 돈이 쏠리고 어떤 해는 또 그렇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면 올 시즌의 타격 성적인데, 올 시즌 야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많이 이적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요게 이제 올 시즌 OPS랑 홈런 10위까지 선수들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정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을 다투는 선수들이 전부 30대 중반 이후에 나이 든 선수들입니다. 올 시즌 또 박병호와 최정 선수가 이제 홈런 최상위권에 위치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은 10년 전에 홈런왕 경쟁을 하던 선수들이거든요. 올해 은퇴를 하는 40세 이대호 선수가 리그 탑급 생산성을 보여줬고, 34, 5세 전후의 선수들이 우리 리그를 끌고 가는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몸 관리를 하고 노쇠화를 늦추면서 30대 중반 이후에도 내리막을 타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30대 중반 선수들을 깨고 나오는 20대 초중반의 신체적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선수들이 리그의 주축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20대 재능 있는 타자가 말 그대로 전멸을 했다. 이정우 빼고는 아예 전멸을 했고, 강백호 선수도 올 시즌 굉장히 부진했고, 노시환, 한동희, 황대인, 구자욱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저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다 전멸을 하면서,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단들은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저렇게 잘해주니까 이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 기대하고 에이징 커브상 꺾이는 나이가 오는 선수들한테도 큰 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30대 선수가 나가면 혹은 이 선수 영입을 못하면 대체할 20대 선수가 없으니까 리그에 그들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30대 중후반 넘어가는 이 선수들을 많은 돈을 쓰고서라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학급 FA를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요 두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왕을 받은 상대리그 두 선수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들이 모두 데뷔해에 12년, 10년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의 신체적 능력이 가장 피크를 찍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를 온전히 다 쓰겠다라는 거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하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거의 최저연봉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야 되고, 또 5년 뒤에 FA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을 하거나 하면 몸값이 그야말로 떡락할 수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방지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재능 있는 선수가 나오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선수를 장기 계약으로 묶는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고, 이제 이런 트렌드가 KBO 리그에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KBO 무대에서도 BFA 장기 계약, 즉 FA 선수가 아니더라도 장기 계약을 맺는 게 가능해졌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한유섬, 문승원, 박정훈, 박세웅 이런 FA 시장에 나왔으면 엄청난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장기 계약으로 팀에 묶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쓸만한 FA가 시장에 나올 확률이 더욱더 낮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BFA 장기 계약이 도입된 지 얼마가 안 돼서 FA 1년 남은 선수들이 5년을 계약하는 게 계약의 전부지만, KBO 리그도 좀 더 지나면 아까 메이저리그와 같은 그런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정우 같은 선수가 1년 차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싹수가 보인다 싶으면 10년 100억 뭐 이런 식의 계약을 맺어서 이 선수를 묶어놓는 계약, 그런 창의적인 계약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FA 시장에 좋은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매물들은 나올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또 비슷한 측면에서 당분간 대여급 FA가 없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 오지환 선수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는 고영표, 엄상백, 고우석 이 정도 선수가 있는데, 사실 뭐 오지환은 FA가 되기 전에 아까처럼 장기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선수고, 실제로 뭐 시장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급 야수들은 지금 사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못 산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올해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고, 결국에는 올 시즌이 어느 정도 시장이 과열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KBO 리그도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KBO 리그의 시장이 커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 투자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구단주가, 모기업이 올해 돈을 써줄게 할 때는 50억, 100억 이렇게 막 쓰다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할 때는 필요한 봉황이 있는데도 못하고, 또 이런 대형 투자가 성적으로 나아가서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말인 즉슨 이 계약들은 다 버블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큰 계약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